비움과 체움으로 시작되는 도시 속 동굴, 리케이빙 마켓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동굴은 지구 생물체 모두의 집이었습니다. 과거 안전하고 따뜻한 쉼터였던 동굴에서 인간을 포함한 생물들은 포식자를 피해 몸을 숨기거나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한 채 공존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의 집이었던 동굴을 재야생화의 시작점으로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동굴로부터 탈피하여 도시와 문명을 이루고 자연을 무차별적으로 개발하게 되면서 인간 이외의 생물들의 공간은 점차 줄어들었고 소수의 개체만이 도시 속에 점처럼 남아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인간과 다른 생물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시 공간의 탈바꿈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인간과 그 외 생물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시 내의 장소는 어떤 곳일까요? 인간과 비인간 생물이 공존할 수 있는 동굴과 같은 공간이 도시 속에 존재한다고 상상했을 때 저희가 생각한 동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공간은 시장입니다. 시장은 인간 문명의 발달 과정에서 자연히 생겨난 교류의 장소이자 마을의 중심이었고 여러 마을이 모여 도시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현대의 도시 곳곳에 분포하여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시장, 특히 전통시장은 점차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있어 비인간 생물이 들어올 여지가 있으며 구조적으로는 동굴처럼 길과 방으로 이루어져 여러 개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마주칠 수도 각자만의 공간을 점유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시장은 도시 속 동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 속 동굴로서 시장이 자연의 동굴과 유사한 모습을 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원시의 안식처였던 자연 상태의 동굴은 현대의 인간이 살기 좋은 장소는 아닙니다. 우리는 도시 속 동굴과 자연 동굴의 거주자 및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그에 맞추어 동굴의 공간적 요소를 재해석해 적용한다면 시장은 재야생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장을 도시 속 동굴로 변화시키는 재야생화의 과정을 재동굴화, 리케이빙이라고 칭하기로 하였습니다. 재동굴화의 과정은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이를 하나의 큰 시나리오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재동굴화될 첫 번째 시장으로 서울의 창동시장을 선정하였습니다. 창동시장은 도시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지만 근처에 우이천과 초안산이 있어 인간과 야생생물의 접점이 많아 도시 속의 생태 거점으로 기능하기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인간 생물의 접근을 고려하여 창동시장 중에서도 가장 남단에 위치한 일부를 리노베이션 대상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리노베이션을 위해 기존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각각 접근성, 공간의 새로운 활용, 공존을 위한 주거의 변화, 건축 재료의 재활용 등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동굴의 요소 또한 분석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재해석할지 고민하였습니다. 저희는 동굴이 형성되는 과정을 차용한 비움과 체움의 방식으로 리노베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꽉 막힌 암석에서 침식을 통해 빈 공간이 생기고 그 안에 생선물이 생기는 동굴의 형성 과정처럼 빽빽한 도시 속 기존 시장에서 일부를 비워 외부에서 접근할 여지를 부여하고 다시 일부 채움으로써 새로운 거주자를 위한 공간을 형성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시장의 재구성은 리노베이션 컨셉에 따라 비우기, 채우기, 관망하기의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채우기 단계에서는 비우기 단계에서 덜어낸 기존 건물의 재료가 재사용됨과 동시에 동굴 생성물을 재해석한 요소들이 새로이 삽입됩니다. 시장의 물리적 재구성을 통한 인간의 개입 이후 우리는 한 발짝 뒤에서 시장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관망하고 수용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여지가 있는 재료의 사용은 시장이 인간의 손길을 떠난 뒤 자연에 의한 변화를 유도합니다. 이러한 재동굴화는 현재 시장의 일부에만 적용되었지만 이후 진척 상황에 맞추어 시장의 나머지 부분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 내부에서는 비인간 생물의 접근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거주자별로 공간을 배치하였습니다. 거주자의 범위는 재동굴화가 진행되는 시나리오의 각 단계에 따라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공존의 공간, 도시 속 동굴이 탄생합니다. 기존 시장에 있던 인간의 주거를 변경하여 인간과 비인간 생물이 함께 사는 주거를 상상하면서도 각각 천적이 되는 비인간 생물끼리는 주거를 분리하여 각자의 공간을 확보하여 주었습니다. 1층은 시장의 기능을 일부 유지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나온 식품 폐기물을 이용해 사료나 퇴비 등을 만드는 공장도 삽입하였습니다. 1층의 시장은 재동굴화 이후 새로워진 거주자와 환경에 맞추어 기존 상점의 성격 유지, 자연과의 공존, 사라짐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재동굴화된 시장에서는 다양한 거주자 사이의 갈등과 교류를 포함한 복잡한 생태 관계가 드러납니다. 골조, 집과 집 사이, 화분, 아케이드, 광장 등에서 거주자들은 공존하는 법을 배우며 서로에게 익숙해집니다. 이렇게 다양한 공간이 얽힌 시장에서 인간과 비인간은 공존하게 됩니다. 동굴 요소를 재해석한 돌리네가 적용된 생태 연못의 경우 돌리네와 지하의 저수조가 연결되어 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구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 속에서 시장은 재동굴화되어 도시 속 공존의 공간으로 탈바꿈됩니다. 평면에서는 인간의 개입 직후인 현재와 30년을 관망한 뒤의 모습을 비교하여 볼 수 있습니다. 1층 평면에서는 시장 상점과 가로, 공용 공간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30년 뒤 시장은 자연과 어우러지고 인간과 비인간이 함께 생활하는 것이 익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광장은 다양한 거주자가 이용하며 새로운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재동굴화의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2층 및 3층 평면에서는 다양한 종의 거주자가 공존하기 위한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새들을 위한 골조, 고양이 또는 다람쥐의 수직 통로인 돌리네, 그들 사이에 섞인 사람의 주거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도 30년 뒤에는 곁에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이 안에서 집은 각자의 영역을 지키면서도 서로와 가까워지는 공간이 됩니다. 시장 안에서 비인간 생물은 인간이 갈 수 없는 공간도 다닐 수 있습니다. 벽과 바닥의 틈새,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 높고 얇은 브릿지 등이 그들의 이동 동선이 됩니다. 시나리오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은 부서짐을 수용합니다. 인간이 만든 구조물은 점차 사라져가고 그 자리를 자연이 대신합니다. 30년 후 시장은 재동굴화되어 도시 속 동굴로 변모하였습니다. 인간과 비인간 생물은 시장 안에서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고 인간의 교류의 장소였던 시장은 거주자 모두의 교류 장소로 변화하였습니다. 우리의 제안을 기점으로 더 많은 시장들이 재동굴화되어 도시와 자연이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합니다. 이로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한 가지 부분은 좀 이게 재동굴화되어 가는 과정이 낭만적이고 평화로운 공존의 모습을 기대하잖아요. 아까 이제 천적이 되는 생물들은 공간을 분리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동물원이 아니고 또는 전시관이 아닌 이상 뭔가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도 있고 인간이 철저히 개입하고 관리하지 않은 이상은 서로 그렇게 불편하고 긴장감이 있는 상황이 자동적으로 연출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모습을 어떻게 프로세스에 좀 반영이 되었을까요? 사실 심사위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련의 시나리오에 담겨 있는 이야기가 모두 다 저희 뜻대로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고, 하지만 저희는 우선 그 인간이 도시를 이제 이렇게 이룩하고 한 것들 모두 다 그런 부분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선 이번에 공모전의 주제인 모두의 집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첫 걸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저희 뜻대로 되진 않겠지만 그런 바람을 가지고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구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또 첨언 드리자면은 인간을 피할 수 있는 장소인 브릿지나 작은 구멍 등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비단 인간뿐만이 아니라 종과 종 사이에서도 천적 관계가 있을 텐데 그들을 피할 수 있는 공간, 각 종만의 안전지대를 저희가 설정을 해줌으로써 이런 갈등을 아예 피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했습니다. 아마 이런 계획이 발표가 되면 우리가 무슨 혐오 시설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제 다들 반대하는 것처럼 이제 큰 반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맨 처음에 아마 계획 단계에서부터의 그 어려움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게 이 이득일까, 이 커뮤니티에 이런 걸 드리는, 그러니까 뭐 지금 계획가로서 멀리 보면 모두에게 이로운 모두의 집이지만 일단 이걸 시작을 할 때
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 어떤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는 항상 어떤 성장이나 진보를 그 상상하면서 계속하지만 이게 이제 점점 우리한테도 디그레이딩하는 거, 그러니까 성장이 아닌 사실은 더 이제 저성장되고 탈성장이 어떤 도시의 모델이 될 때 이게 이제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일단 시작을 할 때 그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거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저희가 이제 사이트를 시장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가 거기 있을 텐데 이제 사실 시간에 한정이 있다 보니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했지만 전통시장이 이제 쇠퇴되는 이유가 이제 인터넷 판매나 그런 대형마트의 발달로 인해서 점점 쇠퇴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자연에게 내주지 않고 인간이 여전히 점유하고 있고 그럼에도 사용되지 않는 그런 좀 유휴화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이 사실 인간이 이미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공간인데 인간이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자연에게 내어주는 게 오히려 그런 자연을 위한 길이 아닌가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시장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또 첨언을 좀 드리자면은 이게 제야생화라는 게 도시 속의 동물을 위한 아니 그 비인간 생물들을 위한 그런 방안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시장 자체도 현재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쇠퇴하고 있고 점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그 본래 의미의 시장은 그 물자를 거래하는 그런 공간일 텐데 이미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 같은 걸로 대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래에도 시장이 도시 속에 공존하려면은 좀 더 새로운 기존의 물자를 거래하는 거 말고도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 그런 점에서 제야생화가 일어난 시장은 오히려 본래의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런 리와이딩을 하면서 그냥 시장으로서의 기능은 오히려 더 약간 어떤 다른 성격으로지만 활성화되는 걸로 그 활성화라는 주체가 인간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더 많이 가는 공간이 되는 걸까요? 그 부분도 저희가 많이 고민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까 앞에서 PPT에서도 보여드렸듯이 그 시장이 변하기도 하고 또 그대로 유지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같이 공존하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인간의 입장에서 활성화라고 하기보다는 이번 공모의 주제에 맞게 모든 생물들에게 같이 공존이 될 수 있는 시장의 성격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동굴이랑 컨셉을 가져오다 보니까 이제 일단 시장이랑 공간 자체가 되게 동굴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거에 동의하는데 아까 이제 동굴의 형성 과정처럼 뭐 비움과 채움을 해서 어떤 요소들을 삽입하고 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거 자체가 그냥 어떤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개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또 인간적 의지가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혹시 그런 거를 요소들을 채우고 비우고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서식할 동물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리서치가 있어서 이런 요소들을 선정해서 넣으신 건지 그거 좀 궁금해요. 저희가 동굴이 모두의 집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는 동굴이 단순히 비어 있는 공동의 공간이 아니라 이제 침식을 통해 비워지고 그 안에서 다시 생성물이 생기는데 그런 생성물들의 이제 동물이나 다른 이제 곤충들이 들어가서 그런 몸을 숨길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이제 그런 저희가 리노베이션을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비워내는 부분도 있고 채워내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채워내는 부분에서 인간이 아닌 비인간 생물들이 이렇게 동굴처럼 이제 은신하고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리노베이션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그거가 예를 들면 좀 더 구체적인 이런 도시 요 정도의 환경에서 살만한 어떤 동물들을 조금 리서치를 해서 만드신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럴 것이다라는 짐작으로 만드신 건지. 네, 저희 우선 빠르게 말씀드리면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우선 가장 가까운 도시 생물들부터 고려를 해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이들을 고려를 해서 했고 그게 점점 진행이 됨에 따라 찾아오기 힘들다고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동물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반영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